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낼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였으나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용기를 냈습니다. 직업 특성상 좋지 않은 상황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역대 가장 최악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그 기억이 계속 저를 괴롭히네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한때 경찰이었으나 수사 중 큰 사고를 당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했던 선배가 퇴사 후 흥신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는 일은 비슷하나 수입이 더 좋으니 제게도 권하더군요. 저는 아는 선배의 도움으로 퇴사 후 흥신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전직 경찰이었기에 비슷한 계통의 일을 새롭게 시작했고 나름 자신 있었죠. 초반에는 의뢰 건수가 많지 않았지만 전직 경찰이란 소문이 돌아 의뢰 전화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루는 저보다 3, 4살 정도 어려 보이는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들어오신 고객께 차를 대접하고 어떤 용무인지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저희 남편에 관해 의뢰하고 싶어서요. 남편분이요? 실종 상태인가요? 아니면 네, 바람이요. 이 사람에게 아무래도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문 듣고 왔어요. 정직 경찰이셔서 그런지 수사를 잘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네. 그럼 불륜 증거만 잡아드리면 되는 겁니까? 네, 증거요.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지 아닌지 확실한 결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외도가 확실하다면 왜 바람을 피우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연애 시절이나 결혼 생활하면서 여자 문제 일으킨 적 없었거든요. 그 이유도 알아내실 수 있으실까요? 뭐 증거야 잡는 건 일도 아니지만 사실상 남녀 사이의 문제니 정확한 이유를 알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해보죠. 그렇게 일부분의 성금을 받고 의뢰인은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가기 전 남편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고 저는 의뢰인이 알려준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꽤 잘나가는 대기업 직원이더군요. 직급도 높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바로 남편에 관해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미행도 하며 남편분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였죠. 그런데 바람 피운다는 말과는 달리 남편의 동선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회사와 집, 그리고 가끔 가는 헬스장이 다였죠. 혹시 헬스장에 내연녀가 있는 건가 살펴봤지만 누군가와 말도 섞지 않고 운동만 하고 집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를 의뢰인에게 전화해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미행하면서 동선을 확인했지만 말씀과는 달리 외도의 정황은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외도를 하는 게 맞습니까? 외도라고 생각하신 근거가 뭐죠? 그 사람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것도 여자 향수요. 세상에 향수 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넘겼죠. 그런데 향수 냄새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게 여자고 저는 외도라 의심됩니다. 그리고 요즘 조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워낙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미행해보죠. 저는 며칠 더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별다른 상황이 없다면 의뢰인이 의부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더 지켜보고 있던 중 역시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딱 하루만 더 지켜보자라는 마음으로 회사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보다 퇴근 시간이 빠르더군요. 차를 몰아 앞서가는 남편을 따라 미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으로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왔죠. 놓칠세라 집중해서 따라가 보니
한 고급 술집 바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누군가에게 안내받고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봉고차 한 대가 술집 앞에 멈추더니 도우미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남편분이 술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보기에는 그냥 고급 술집 바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유흥업소 같습니다. 방금 도우미들이 들어갔거든요. 우선 제가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우연인지 경찰 시절 유흥주점 관리하는 매니저놈을 하나 알게 됐는데 이놈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잘 됐다 싶어 남편분의 사진을 보여주고 어디로 갔는지 물었죠. 경찰 후배 통해서 다 털어버리기 전에 얼른 말하라고 했어요. 그럼 확인만 하고 조용히 가겠다고요. 잠시 고민하더니 안쪽에 룸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룸이 사생활 보호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안의 상황이 잘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웨이터를 시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착용하게 하고 잠시 후 돌아온 웨이터를 통해 확인해보니 어떤 여자와 스킨십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바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사모님 핸드폰으로 영상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인해 보시죠. 영상을 확인한 의뢰인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하군요. 그럼 남편의 바람 상대가 술집 여자라는 건가요? 정말 질 떨어져서. 참, 화면에 여자 얼굴이 잘 안 보이던데 누군지 좀 알아봐 주세요. 돈은 더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에 저는 곧바로 매니저 놈을 괴롭혔고 룸 안에 있는 술집 여자의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씨, 이름은 모르고 그냥 미나라고. 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맨날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몇 번 나와요. 그리고 여기저기 빚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핏 다른 애한테 들은 건데 저 남자는 옛 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연히 만났고 저렇게 가끔 만나는 것 같아요. 저 남자가 돈도 많아서 팁도 꽤 많이 주고요. 대강 정보를 파악하고 더 기다려서 술집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초등학생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 무슨 일이야? 아빠 일 중인데. 아빠, 나 몸이 이상해. 머리도 아프고 춥고 열나는 것 같아. 뭐? 엄마는? 엄마 할머니 병원에 갔어. 그래서 약은 먹었어? 아니, 집에 약 없어. 아빠 언제 와? 알았어. 우선 아빠가 집으로 금방 갈게. 기다리고 있어. 어쩔 수 없는 딸의 전화에 저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더군요. 장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가끔 간호한다고 외박하거나 새벽에 올 때가 있어서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얼른 집에 가서 아픈 딸을 챙겼습니다. 아이와 깜빡 잠들었는데 아내는 늦은 새벽 중간에 집에 들어오더군요. 당신 늦게 들어오네. 장모님 병원에서 오는 거야? 응. 엄마 옆에서 간호 좀 하다가 피곤해서 잠들었네. 당신 문자 보고 하영이 걱정돼서 왔지. 다행히 열은 좀 내렸는데 그래도 너무 새벽이다. 다음에는 늦으면 그냥 자고 와. 연락 미리 해주고. 라고 말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은 장모님 간호하러 간다면서 뭔 향수를 저렇게 뿌렸나 싶었어요.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고급 술집 바를 가게 됐고 매니저 놈을 통해 미나의 정보를 더 캐물었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그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같이 일하는 여자 중에 있을 수 있으니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사진을 찍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술집 바 CCTV도 선명하지 않았고요. 결국 제가 잠복을 해야 했습니다. 미나가 오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턱대고 기다려본다고 했죠. 근처 밖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오늘 언제 와? 아니,
나 오늘 잠복 좀 해야 될 것 같아.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은 아침에 들어갈 수 있어. 일이 많나 보네. 알겠어. 그럼 고생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 매니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미나가 온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출근하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봉고차를 탔던 여자들이 내리고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웨이터가 카메라 달린 안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얼굴이 찍혔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이 어찌 쉽게 풀린다 생각하며 집에서 바로 영상을 확인하였죠. 영상 속에는 긴 머리에 웨이브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이 낯익더군요.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 여자는 제 아내의 얼굴과 닮았습니다.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똑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지러운 정신을 붙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있는 룸 앞으로 다가갔죠. 그때 웨이터가 나오면서 열린 문틈 사이로 아내의 웃는 얼굴이 보이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겨우 붙잡고 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점차 정신이 돌아오면서 냉철해지더군요. 저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분이 왜 바람을 피우는 건지 알았습니다. 그 술집 여자는 결혼 전 남편분의 옛 애인입니다. 둘이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고 여자가 가끔 술집에 나오는 날 남편분이 오는 겁니다. 여자는 빚이 있고 여유가 있는 남편이 팁으로 챙겨주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 여자는 여기 술집에서 미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옛 연인이라고요? 어떻게 만나도 하필 그런 곳에서. 이제 어쩌실 생각이죠? 당연히 이혼해야죠. 그런데 보내주신 영상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영상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영상? 상대 여자에게 어쩌실 생각이신가요? 전 위자료 많이 받고 조용히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 바닥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요. 아마 바닥에서 굴러먹은 술집 여자랑 붙어 먹었다는 소리 퍼지면 우리 친정과 제 채만도 말도 못합니다. 확실한 증거로 제가 유리하게 이혼하는 게 목표예요. 바람 피운 이유가 고작 연민과 미련이었다니 그것도 술집 여자랑 덧없이 한심하네요. 확실한 증거?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죠. 의뢰인과 전화를 끊고 저는 제 마음을 다독이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면서도 저의 아내가 얽힌 일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움과 분노가 휩싸였어요. 그리고 계속 차에서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제발 혼자 나오기를 또 빌었습니다. 한편으론 확실한 증거를 찾지 않기를 바랬죠. 그런데 하늘은 그런 저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1시간 정도 지나니 의뢰인의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향한 곳에 호텔이더군요. 아니기를, 제발 아니기를 빌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니 그제야 체념이 되면서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둘을 향해 카메라를 맞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진도 드리고 할 말이 있다고 사무실로 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남편분과 내연녀가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하실 말씀은 뭐죠? 의뢰비를 더 달란 말씀인가요? 그거라면 충분히 맞춰서 드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의뢰비는 필요 없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속 그 내연녀,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제가 수사로 외박하는 날에만 술집에 출근했고 남편분은 출근 날에 맞춰 간 거고요. 남편분을 마지막으로 미행하던 날 외박한다고 미리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만났던 거고요. 의뢰인 덕분에 제 아내의 더러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세상에, 그렇군요. 그럼 어쩌실 건가요? 저와 같이 이혼하실 건가요?
저와 같은 사정이라 마음은 이해하고 죄송하지만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은 걸지 말아주세요. 어제와 같이 조용히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 위로금은 제가 넉넉하게 챙겨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돈 필요 없습니다. 그깟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간남 소송 걸 생각도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알아서 복수해 주실 테니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아내에게 복수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복수 대상은 달라도 우리 둘이 같은 처지네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둘의 만남에 불청객으로 나타나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불청객이요? 어떻게요? 저는 의뢰인과 저를 불청객처럼 등장하게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 내일도 늦게나 집에 들어갈 거야. 오늘? 일이 많나 보네? 내연녀를 만나러 가거든. 아, 잠복해야 되는구나. 알겠어, 그럼. 나도 오늘 안 그래도 엄마한테 가려고 했거든. 엄마 병원에서 검사 결과도 들어야 하고. 하영이는 시댁에 맡겨야겠다. 그럼 수고해. 전화를 끊고 의뢰인과 함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근처에 차를 대고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의뢰인의 남편 차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술집 안으로 들어갔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내를 태운 봉고차가 도착하였고 아내가 껴있는 도우미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미리 연락해둔 대로 아내를 남편분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지 말고 잠시 다른 곳에 묵어두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저와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술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니저의 도움으로 빈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분이 있는 방으로 향했고요. 의뢰인 가방에는 녹음기를 넣었고 옷에는 작은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할 생각이었죠. 의뢰인이 들어가기 전에 웨이터가 먼저 문을 열고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미나 왔습니다. 빨리 들어오라 그래. 의뢰인이 태연하게 들어가니 남편분은 놀랐는지 마시던 술잔을 놓쳐 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아니, 왜 당신이 들어와? 왜요? 당신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미나가 아니라서 실망했어요? 그걸 어떻게... 안타까워서 어쩌죠? 미나는 오늘 다른 중요한 손님을 봐야 한다 그래서 당신 아쉬울까봐 내가 이렇게 대신 왔어요. 어때요? 엄청난 서프라이즈죠? 당신... 그동안 나 미행했던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요. 미행한 적 없어요. 적어도 난 누구처럼 이런 곳에 들어올 마음이 없어서 미행 같은 건 못하거든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은 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당신이 그동안 해온 더러운 짓거리들을 말이에요. 아참, 증거도 주던데 덕분에 이혼이 어렵지 않겠어요? 이혼? 아주 이참에 한몫 단단히 잡아보시겠다. 증거가 뭔데?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는데 겨우 이깟 술집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불륜 증거가 되나? 어머나, 당연히 안 되죠. 증거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걱정 말아요. 다행히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들이니까. 그니까 그게 뭐냐고? 그렇게 궁금해요? 그럼 알려줄게요. 특정 도우미를 호출한 업소 기록 및 룸에서 둘이 있던 영상, 술집 여자와 자주 갔던 그동안의 호텔 CCTV, 당신이 술집 여자인 이지은에게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 거래 내역서. 어때요? 많이 준비했죠. 의뢰인을 만나기 전 저는 그동안의 노하우로 업소 호출 기록과 호텔 CCTV를 확보해놨고 경찰 후배의 도움으로 남편분 계좌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래 내역에 있는 아내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남편은 명확한 증거 앞에 상황 판단이 됐는지 급하게 의뢰인 앞으로 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 몰래 딴 여자 만난 거 미안해.
아니, 술집 년하고 놀아난 거 미안해. 그냥 나는 큰 마음 없었어. 술집 여자들 다 그렇잖아. 남자 꼬시고 돈 좀 받으려고. 난 그냥 재미삼아 맞춰준 거라고. 남편의 말을 듣던 의뢰인은 바로 남편의 뺨을 큰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닥쳐. 재미삼아 맞춰줬다고 바람 피운 게 아닌 건 아니잖아? 그냥 당신은 앞으로 입 다물고 내가 하라는 대로 맞춰서 이혼해주면 돼. 그러면 적어도 당신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의뢰인은 그 말을 끝으로 술집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한 저는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아내를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했죠. 아내는 룸에 제가 아닌 의뢰인의 남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겠죠. 역시나 아내가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온몸이 굳더군요. 아내의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웨이브진 긴 가발에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화장. 전 그런 아내를 아무 감정 없이 바라봤습니다. 여보! 놀란 아내가 나온 첫 마디는 여보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말했잖아. 오늘 내연녀 보러 온다고. 그럼 내연녀라고 하는 게 의뢰인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 보니까 그 남편 불륜녀가 당신이더라고. 그렇게 꾸민다고 해도 내 아내 얼굴도 몰라보겠어?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설명했고 이제부터 당신이 이야기해봐.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이야. 제 말에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실은 그동안 당신이 벌어다 준 돈을 다 주식으로 날렸어.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했는데 엄마 병원비까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러다 아는 동생이 이쪽 일 했었다고. 수입이 좋다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시작했어. 그때 예전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났고 그러면 안 됐는데 다른 낯선 사람보다 그래도 아는 사람과 있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돈도 잘 챙겨줬고. 그래서 겨우 돈 때문에 나랑 우리 딸을 배신했다는 거네? 여보, 그게 아니라 배신이 아니야. 그냥 난 단지 우리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한 것뿐이야.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돈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관두려 했어. 정말이야. 아무리 냉철하게 듣고 판단하려고 해도 아내의 말에 저는 감정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몰래 관두면 그동안 얘가 한 짓이 없었던 일이 돼? 넌 나와 우리 딸을 두고 철저하게 배신하고 기만했어. 아무리 급해도 이런 더러운 식의 해결은 아니지. 넌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했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당신한테 주식으로 돈 다 잃었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었어. 당신하고 우리 딸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지었지만 나 결단코 그 사람 사랑한 적 없어. 정말이야. 그냥 난 돈만 벌 생각밖에 없었다고. 제발 내 말을 믿어줘.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의뢰인 남편과 스킨십한 사진과 호텔을 들락거린 사진을 아내 앞으로 던졌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을 보고 얼굴이 더 창백하게 변했어요. 의뢰인 남편의 불륜 증거가 아니라 내 아내의 불륜 증거를 찾은 꼴이 되어버렸어. 난 앞으로 당신의 그 추악한 모습을 잊지 못할 것 같아. 너 같은 더러운 여자는 내 아이의 엄마일 자격 없어. 이혼하자. 술집 다니면서 만난 놈도 곧 이혼당하는데 잘 됐네. 대놓고 만나도 되고. 그런데 참 어쩌냐. 이제 그 자식 아내한테 있는 돈 다 빼앗기게 생겼는데 앞으로 너한테 쥐어주는 돈 없겠다. 내가 좋아하는 팁 내가 줄 테니까 이 돈 먹고 내 인생에서 꺼져라. 저는 지갑을 꺼내 5만 원 지폐 몇 장을 꺼내 아내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 저를 아내는
울며불며 필사적으로 제 다리를 붙잡고 막았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나 우리 하영이 없으면 못 살아. 그 남자는 바로 정리할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고, 앞으로 이런 일 말고 다른 일 하면서 돈도 벌고 당신한테 죽을 때까지 갚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미안한데 평생 내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고 살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손으로 나 잡지 마. 저는 있는 힘껏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의뢰인의 남편놈이 있는 방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넋놓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몇 대 쥐어패고 싶었지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같이 놀아난 아내도 잘못이 있는 것을요. 술집을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을 만났고 증거를 드리고 확실히 마무리했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 병원에서 지냈겠죠. 저희 부모님에게 미리 다 말씀드렸고 충격을 받으신 듯 했지만 저를 걱정하시며 딸을 대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합의 이혼서를 보냈습니다. 더럽게 번 돈을 위자료로 받고 싶지 않으니 그냥 조용히 합의하라고 했어요. 결국 아내는 버티다 마지 못해 이혼에 합의해 주었고 저는 딸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의뢰인에게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덕분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회사나 주변에 알려지는 게 겁났는지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 맞춰서 이혼했어요. 저도 조용히 이혼하게 되어 만족하고요.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저로 인해 가정이 깨져서 유감입니다. 의뢰비 겸 위로금으로 돈 입금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껴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받고 싶지 않은 돈이었지만 앞으로 딸과 지낼 생각을 하니 차마 거절할 수 없더군요. 저는 딸과 기존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던 흥신소 일도 계속 쉬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마음이 어려워서 시작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딸에게 엄마와 이혼한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못했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타이르고 있어요. 힘들어하는 딸도 나중에 커서 진실을 알게 되면 제 선택을 이해해 주겠죠. 지금까지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와 딸이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조언과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